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 동네와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일까지 쭉 이제 준비하셔서 방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그 응원을 좀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그 고견들을 저희들 지역에 좀 많이 저희들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충청남도에는 우리가 지금 희망마을 자연마을 사업 단위로 보면 자연마을이 한 4,300개의 마을이 됩니다. 경로당 숫자로 치면 한 5,45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는 경로당을 빼면 자연마을 번역으로 치면 자연마을로는 한 4,300분 됩니다. 이장님들이 대략 이제 그 정도 되십니다. 통반장님들 빼시고 그러면 이제 고민은 그 마을은 이제 우리가 수공업 가족노동에 기반해서 농촌이 이끌어졌을 때의 마을 분포이고요. 기계화되었을 때의 마을 구성과 마을은 재편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우리가 충청남도에는 약 1970개가량의 시내버스, 농촌 버스 노선이 다닙니다. 근데 1970개의 노선을 가지고도 사실은 그 마을에 대한 네트워킹을 다 못 엮어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버스들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상수도와 하수도망이 다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로 치면 충청남도가 제일 전국 하위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자연마을 단위로 많이 마을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의 1인당 상수도 연결 네트워킹을 기록보면 우리가 16.5km로 제일 깁니다. 그만큼 많이 널리 살기 때문에 그 마을 단위에 모두 상수도를 다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마을에 KT를 중심으로 광케이블망과 정보통신망을 구축합니다만 우리가 광대역 광케이블망을 자연마을 단위까지는 아직 다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시가스나 에너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도 역시 웬만한 읍지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리는 시장 원리로 봤을 때 그 마을 단위가 시장 논리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이것이 참 도지사로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농정책을 도정의 제1 목표로 세운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운동입니다. 농촌에 돈 쓰더라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농업, 농촌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대로 가면 도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서민과 없는 사람은 도시에도 많아. 농촌에 그렇게 돈 쓰는 거 비효율적이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여론이 혓가닥 뒤집어지면 사실은 농촌 죽거든요. 그래서 농업, 농촌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도지사가 제일 목표를 농업 정책에 둡니다. 이걸 계속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식량 주권과 안보나 농업이라는 공간 자체가 먹거리 생산 공간이 아니라 농업 그 여백 공간 없으면 붓글씨가 다 베려버리듯이 여백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 여백이 문화이고 예술이고 생명이라면 농업과 농촌이 바로 여백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입안자, 정부를 이끄시는 분들이 경제성의 논리로 사다 먹자, 돈 깎자 이래 버리면 농업농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버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기반으로 까는 작업을 저는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고향에서 다 떠나왔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저도 제 고향 동네가 저쪽 논산 연무원 마산인데 한 250호 되던 동네가 지금 한 50호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친구들과 제 또래의 친구들이 한 10가구 정도? 한 5가구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시골에서 남아서 그 고향을 지켜야 했던 그 친구들의 젊은 날의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 모두가 우정의 손을 좀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리의 도리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구성 내 지도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서는 일단은 몇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을기업과 마을 소득 형태의 사업적 소득을 보장한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전병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쪽 우리 서천의 양만규 회장님이나 이런 지역 지도자분들이 있는 곳은 조금 이게 좀 작동이 가능합니다. 역시 지도자 문제인데,
이 지도자 문제가 있더라도 지도자가 설령 돼보고 싶어하는 홀씨가 있더라도 현재의 마을 단위에서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도의 마을 규약을 하려면 주민들이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보안등 하나 유치를 가지고도 마을에서 서로 간에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일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역시 지역, 지방, 마을자치에서의 자치적 민주주의가 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남형 동네 주민자치 무형을 좀 만들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장,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동네와 마을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서로 간에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 맞아, 마을 사업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동네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어떤 분이 그 열정이 생긴다면 그 열정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제 격려해드리고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시작하고, 이래서 이제 지방 동네 자치 문제와 마을 기업, 마을 사업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엮고요. 수도 기반으로 해서는 지금 개별 농장들 중에서 1억대 농장 뭐 이렇게 했던 강소농 운동, 그분들은 사실상은 농장을 운영해서 자기들이 시장 원리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이 이렇게 특별히 안 챙겨드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하시는데, 기본 품목의 특성상 공선 공출을 통해서 공동 브랜드로 시장 공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시 그러면 APC나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협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농협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제가 지난 2년 9개월 도지사 하는 동안 지역 단위조합장님들이 우리 지역에 한 190방가량 됩니다. 이분들 연수할 때마다 제가 매번 가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욕먹고 살지 맙시다. 정치하거나 조합장, 농협에 있으면 다 욕먹고 사는데 우리 욕먹지 맙시다. 우리 죽으라고 일하는데. 근데 왜 욕먹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까? 그럼 이제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들이 단결하지 않는 것을 또 이제 원망하십니다. 그럼 이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아까 말한 대로 원래의 가격대로 안정적으로 계약을 재배하면 그만인데, 또 더군다나 또 시중에 있어서의 이익금과 가격이 오르면 수익금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농협이 헐할 때는 엉망으로 대책 없이 무너져 버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자기한테 이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랑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단위 조합장님들도 너무 버거우니까 손 놔버리게 되고 농민들도 좌절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간 내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상은 지배력을 못 갖고 있는 상태, 야구로 치면 빈볼 형성이 되어서 자꾸 땅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하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에 대해서 우선은 올해 내로 어떤간에 지역별로 그 농협과 시범적으로 품목 한두 개 정도는 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농민들의 단결과 시장 지배력을 좀 높이기 위한 품목 작업을 한 두 개 정도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막상 접근해보면 쉽지 않은 게,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을 칠하면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쓰는 깻잎, 그게 금산에서 지금 한 50%가 됩니다. 근데 50%가 됐는데도 그 양반들이 롯데마트, 이마트한테 가격 결정력을 못 주더라고요. 양송이로 치면 저 부여의 그 머시그린, 거기가 무슨 버섯이죠? 양송인가요? 양송이 공급량의 한 70%를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도 역시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원인들을 좀 찾아서 유통 분야는 또 농협과에서 그렇게 유통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동네 자치별로 주민들의 내부적인 어떤 그 결합력을 좀 높여드리고 하는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농업 보조금을 사업비로 하지 말고 아예 농가 소득 직불 보조금으로 주고 있으면 아예 직접 꽂아주자. 나머지 뭐 농축산 수산 무슨 시설 뭐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줘버리면 중간에 눈 밝은 사람들이 죄다 그 사업 예산들을 가져가 버리지, 농민들은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피부하다는 국가정책이라고 못 느껴요. 그러면 아예 그 독일, 스웨덴이나 선진국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독일, 스웨덴 농업 선진국들은 농가 소득의 약 한 48%까지가 직불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13, 10%입니다. 농가 직불금이 일반적으로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올려주고 나머지 중간 전달 과정과 중간에 전달 유통 과정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업 예산들을 좀 줄이자.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들이 자기 책임을 던져놔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부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 2년 9개월 동안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들을 저도 막 털어놓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임채정 전 의장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정치인이라면 뭔가 좀 성과도 내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 주제를 들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자꾸 그걸 도지사로서 제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지네요. 제가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그 지역 내에서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 가장 대표적으로 귀농 인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논산의 양촌마을에 가면 새싹 사업 같은 거 보면 귀농자들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네트워킹에서 그 네트워킹을 영업망으로 이용하면 세상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사는 작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서 물건 팔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을별 멘토나 영업 멘토들 작업들도 더 좀 늘려서 마을 우리 사업들을 좀 지원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뭐 대략 그런 고민인데 이런 고민들을 모든 가 사실상 박진도 원장님을 모시면서 출발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박진도 원장님이 또 지역재단에서부터 끊임없이 또 평생 열정을 풀고 싶기 때문에 하여튼 원장님한테 제가 2년 9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장관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